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을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저희 국민노동조합은 노동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노동관계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노무사로서 노동 현장을 누비며 때로는 근로자의 대변자로서 또 때로는 사측의 대변자로서 노동계에 헌신해온 홍성훈 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성훈 노무사입니다. 네. 제가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인용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법치주의가 근로관계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민법에는 계약자의 원칙이 있어서 근로에 관해 근로자와 회사와의 계약인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하도록 내버려 두면 회사가 갑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기 쉽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기울어져 있는 관계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 법체계가 바로 노동관계법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저희 국민노동조합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노동학 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혹시 노동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의 영역과 그다음에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와 같은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 영역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법의 영역과 사회과학의 영역을 지금까지 하나로 통합해서 학문으로 정립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가 아마 그런 법과 그런 사회과학의 영역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노동관계법 분야가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노동학개론 코너도 상당히 오래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노조TV 시청자분들께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고 나면 취업이라고 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나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근로관계를 제공하는 취업부터 실제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승진이나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회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렇듯이 우리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과정은 그러한 발생, 생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변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나중에 퇴사하는 그 시점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이제 우리 노동학 관련해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노동학개론 첫 시간인데요. 먼저 노동관계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로자가 뭔지, 근로계약이 뭔지, 그리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대부분 용어의 정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라고 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이 양 당사자의 의무를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사용자의 경우에는 임금만 단순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배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배려 의무와 충실 의무를 실은 우리가 종된 의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걸 주된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근로계약 관계는 우리들이 사람이 예를 들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근로계약 역시도 처음에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경되고 그 다음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 우리들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법에 담아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그럼 첫 시간인데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로. 이제 저희가 누구든지 근로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우선적인 요소가 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한솔님이 어떠한 물건을 좀 팔기 위해서 건물을 잠시 단기간 임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단기라도 써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당연히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도 평생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근로자가 1년이든 2년이든 어디 곳에서 일을 한다면 그 기간은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하죠. 당연히 네. 소중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근로계약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계약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이 되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없다고 하면 보통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우리 정규직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 내에서 일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근로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근로 내용 역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너무 험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이 너무 쉬운데 월급이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따라서 그런 근로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한 대가를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는 임금에서는 우리들이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임금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구성 항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는지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지 네. 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게 있죠. 휴일, 우리가 언제 쉬는지,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해주는지 아니면 이틀을 쉬게 해주는지.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1년에 며칠 동안 휴가를 주는지. 네.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더해서 근로계약서에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기도 한데, 내가 혹시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잘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안 써져 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네, 정말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